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작에서의 특징주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관련주들 점검할까요? 또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은 10% 이상 강세, KH바텍도 상승폭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경하이테크, 인터플렉스도 괜찮아요. 내년 되면 정말 5G 폰으로 교체 수요가 많아지게 될까요? 이런 기대감 속에 이제 앞으로 이들 종목들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감도 있긴 하고 참 고민이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특히 세경하이테크는 오늘 1대1 무상증자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또 오늘 시작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체크할까요? 터키 업체와 합작을 해서 3,800억 원 규모의 수력 발전소 공사 수주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남북 경협주들도 일제히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상승 탄력도는 줄어들긴 했지만 44,35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은 마이너스인가요? 포업선까지 밀리긴 하네요. 장중한 때는 또 신고가 랠리 펼쳤는데요.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참 없었었는데 4분기에는 이제 개선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85,200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 SK하이닉스고요. 불화수소 관련주들은 오늘 분위기가 일제히 좋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솔브레인이라든지요. 장 초반부터 좀 많이 밀려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6% 이상 밀려요. 이뿐만이 아니라 후성, ENF 테크놀로지 등도 관련주로 꼽히긴 했는데요. 왜 지난 7월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이 불화수소, 액화불호소에 대한 부분을 허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국산화, 소재 국산화 이슈가 부각되며 관련주들 수혜 예상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참 부각이 됐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 3개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모두 승인을 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전해지면서 또 이렇게 쫙 주가 흐름을 빼버리는 그런 관련주들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예의주시해 볼 거고요. 전략을 챙길 종목은 엔터주입니다. 올 한 해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서 연예계에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한 해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정말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내년을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JYP엔터가 4% 가까운 상승이고요. 주요 SM이나 YG엔터 같은 엔터 3사 그 외의 업체들도 일대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올 한 해 부진했던 엔터주와는 다르게 카카오는 올 한 해 진짜 괜찮았습니다. 15만 7천 원대까지 올라 있고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 속에서 신고가 랠리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묵묵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도 될지 점검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다날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볼게요.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중 다날을 볼 텐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67.6% 전년비 상승으로 나왔고 일단 신용카드 간편결제 매출이 급상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올라간 건 없는 다날 눈여겨봐도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카카오를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참 시장이 올 한 해 주춤했었던 때도 많았는데 네. 카카오만큼은 묵묵히 제자리 혹은 위 이 둘 중에 하나로 올 한 해를 버텼던 것 같아요.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가 괜찮아야 될 텐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사실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결제주, 그다음에 더존비전 이런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거의 최고가 수준 혹은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주가의 수준을 대부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019년도에 이런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주도주 역할을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현재도 그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광고 매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이익이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모빌리티 사업도 수익 사업으로 전환이 빨리 되고 있고 핀테크 사업도 순항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금융 서비스들이 온라인 기반으로 한 그 자본 확충 때문에 더욱더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 15만 7천 원, 오늘도 약 1,500원을 상승해서
마감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주가를 사야 될지 아니면은 뭐 팔아야 될지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작년이었던가요? 8만 원대 막 있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8만 원대를 이제 저점으로 찍고 네. 지금 뭐 2019년 1월부터 해서 거침없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가장 크게 뭐 13만 원대가 큰 매물대였었는데 그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함으로써 새로운 가격대, 이제는 성큼 16만 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수급적으로 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그런 그 양매수 수급은 여전히 좀 꾸준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뭐 15만 7천 원을 좀 향해 가고 있는데, 기존의 종전의 그 최고 가격은 약 한 17만 뭐 5천 원, 뭐 중순 정도였고요. 2017년에는 16만 6천 원이 이제 고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의 그런 그 돌파 여부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신규로 내가 좀 사보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이제는 서서히 좀 정리를 해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네. 텐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16만 원대 가격대에서의 흐름을 좀 보고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뭐 강하게 돌파하는 여부를 그쵸.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충분히 그 바로 돌파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매물대라는 게 신고가 부근에서의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새로운 거래량이 좀 터짐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매집하는 모습들이 기술적으로 좀 나온다면은 뭐 20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보는 날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뭐 말씀 들어보니 좋다라고 말씀 주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좋아요 찍고요. 다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면 분명한데 그 말씀 주셨던 네. 16만 원 라인 한번 네. 잘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면서 추후에 또 강하다 싶으면 차장님과 함께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 다날 볼 건데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뭐 핀테크 관련한 이 핀테크라는 키워드 아래 다 속해 있는 기업들 아니겠어요. 뭐 다날 근데 카카오와는 다르게 올해 막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네.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다날이 가장 그 시장에서 조금은 그 소외받았던, 외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폰 뭐 결제 부분에 대한 그런 핀테크 사업들은 용이한데 네. 그동안의 그런 자회사 부진으로 해가지고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미국 자회사는 이제 정리 수준으로 좀 들어가면서 국내에 대한 그런 본업에 대한 그 질적 성장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한 그 가상화폐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좀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가상화폐 블록체인 사업이 아니라 핀테크 사업을 영위로 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까지 하고 3분기 실적에서도 좀 보였다시피 이제는 이익이 바로바로 좀 나타나는 그런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들이 좀 다날에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날의 좀 주가를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날의 주가를 좀 본다면은 8월 중순에서도 3,700원대의 그런 고점을 형성했고요. 9월 중순에서도 3,700원대의 고점. 네. 지금 현재 11월 달에서도 3,700원대의 좀 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라인들이 강한 저항선으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 순간이 사실 다날의 그 폭발적인 주가의 그 상승 탄력도로 좀 보일 거로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거래량이 뚜렷하게 막 증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은 측면이지만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상반기부터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매수세들이 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먼저 고려해볼 만하다. 강력하게 사보자. 강력하게. 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네. 종종 과격한 수식어가 붙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다날 강력하게 한번 보자라는 것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이군요. 네. 이 종목이요. 네, 맞습니다. 다날 눈여겨봅니다. 다음은 이제 엔터주 볼 건데요. 엔터주도 좋은 시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많이 빠졌고 이제는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얘기 스물스물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엔터주, 뭐 저희가 엔터주 3사라고 한다면은 JIP, 그다음에 YG, SM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엠넷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반사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들이 그 상위 3사로 좀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엠넷이 이제 순위 조작을 중소형 엔터테인먼트랑 조금은 그 연결해서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뉴스를 좀 봐서는 앞으로 그 저희가 그 매체를 통해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뭐 연예인, 그다음에 뭐 가수, 뭐 엔터사들에 대한 그런 지망생들은 3사에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포인트가 있고요. 이번에 뭐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3분기 실적 생각보다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뭐 3사 중에서의 탑픽은 JYP 엔터로 좀 결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는 그 글로벌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조금은 섞여 있는 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그 4분기, 3분기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 4분기가 이제 최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JYP, YG, SM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네, 좋다라고 좋아요. 말씀 주시는 네. 거네요. 오늘 본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네. 의견이 이제 좋다입니다. 시간 여유가 좀 남았는데요. 차장님 지난주 탑픽 또 AS 좀 해주세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필옵틱스에 대한 지난주였던가요? 예, 기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며칠 안 돼서 그래도 한 10% 이상의 수익을 저에게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나요?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비, 그다음에 폴더블 장비, 카메라 모듈 장비들이 시장에서 그 부품단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필옵틱스도 OLED 장비, 이제 2차전 장비에 대한 업체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이거를 단아라고 좀 비슷하게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도 이제 필옵틱스를 설명하면서 똑같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필옵틱스도 9,500원, 9,500원, 9,500원. 계속 9,500원선이 저항선으로 잡아 있다가 그런데 최근 강하게 뚫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항선들이 강하게 뚫고 지지선으로 좀 잡혀 있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가격대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필옵틱스에서 저희가 좀 보여드렸다시피 단알도 같은 모양, 아하. 같은 그런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네. 새로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탄력도가 높을 수 있겠다라고 좀 키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탄력을 더해가고 네. 있는 필옵틱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의 탑픽으로 알려주신 단알 또한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면서 네. 우리에게 추가 수익을 좀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내일장 탑픽으로는 단알을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다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차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가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지막 거래일에서 3대 지수가 동반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요. 국내 증시는 연타국 대비해서는 탄력이 살짝 빠지거나 살짝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던 하루였는데요. 월요일에 종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08% 그래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2060선을 다시 탈환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2061선에서 시초가가 잡혔고요. 시초가 대비해서는 탄력이 1포인트 정도 빠진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지만 그래도 2060선을 2160선에 지지해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160.69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종일 그래도 강보합권은 조금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0.13% 상승하면서 669.37포인트에 670선 목전에 두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26% 하락하면서 1,163원 60전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160원 초반까지 다시 바짝 다가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 지수, 일본 지수, 오늘 홍콩 지수까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특히 항생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네요. 1% 넘게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 지수가 26,590선, 26,600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도 탄력 좋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23,416엔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다시 2,900선을 탈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탄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0.57% 상승하면서 2,907.88포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 수급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83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 이어갑니다. 오늘도 550억 원, 개인도 917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이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입니다. 일단 기관이 90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사들입니다. 231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개인은 96억 원 매도를 택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53,800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이 좀 이끌어주면서 강하게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지만 후자까지 종가를 보시면 탄력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53,600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반락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3,500원까지 오늘 올라와 주면서 그래도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시초가 대비해서는 탄력을 조금 빠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마감에는 성공을 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이탈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 줍니다. 오늘 86,500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레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반도체 업황 앞으로 개선의 기대감이 많고 특히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일본이 불화수소를 4개월 만에 수출을 허가했지만 국내 IT 투톱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8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해주는 모습입니다.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85,000원 선 지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주 따라서 또 중소형주 역시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인데요. OLED 관련해서는 ICD, 제이스텍, 그리고 영우 DSP, 필옵틱스까지 이 네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우 DSP가 증권사 레포트까지 나오면서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거의 10%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한 8월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주요 이평선들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거래를 연속해서 강하게 양봉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도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최고가가 1,895원에서 잡혔는데 고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영우 DSP가 1,89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피록팁스 역시 52주 신고가 한 번에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5.5%의 탄력을 보이면서 1,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관련주도 역시 강한 모습인데요. 종가만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관련주입니다. 세경하이테크 ICD가 오늘 두 종목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이고요. ICD가 오늘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세경하이테크도 증권사 레포트에 힘입어서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7.6%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탄력이 살짝 고점 대비해선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모습 11월 들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61,8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고점 형성하면서 종가 형성해줍니다. KH바텍이 장중 계속해서 빨간불이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H바텍은 19,6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밑에 보시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IT 투톱에 힘입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LB세미콘도 강하게 탄력 보이면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극명하게 엇갈린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메지온과 아이큐어가 보시다시피 메지온은 23% 급락, 아이큐어는 상한가 진입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지온이 이번 연도의 마지막 임상 3상 기대 주자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임상 3상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쪽의 성공이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에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1차 지표에서는 부정적인 성과를 발표하고 2차 지표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좀 양쪽에 좀 시각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좀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 28%까지 하한가 근처까지 급락을 했었던 모습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한 9월 24일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단기간에 우상향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최근 들어서 좀 주요 이평선들 모두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11월 셋째 주 후반 들어서는 조금 임상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봉, 긴 음봉이 나왔던 모습 많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금요일 거래에서도 좀 부정적인 모습을 거의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은 종가 23% 급락하면서 17만 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이큐어는 반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고 가격 제한폭이 유지되면서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아이큐어가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치료를 한약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를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한 탄력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특히 10월 31일부터 8거래를 연속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기도 했고요. 오늘도 강한 탄력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8,650원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시초가가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을 3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또 특히 셀트리온과 함께 치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이 10월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또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모든 이평선들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협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가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촉구하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경협주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세가 하지만 연속되지는 않고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디에프,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 대표적인 경협주들이 시세가 그렇게 급등하지는 못했고요. 좀 제한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디에프 그리고 용평 리조트까지 모두 대표적인 이 거래소의 남부 경협주들 3%대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난티와 좋은 사람들이 4.6%, 4.3%대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시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IT 투톱과 마찬가지로 일제히 50일 신고가를 하루 만에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라인과 야후 재팬이 공식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내놓으면서 50일 신고가 한 번에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종가도 3%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봉 캔들이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전거래일과 한 번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18만 1,500원까지 고점 터치가 나온 모습이었는데 고점 부근에서는 탄력이 살짝 빠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카카오도 역시 앞서 보셨다시피 52주 신고가 한 번에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특히 13거래를 연속해서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15만 7,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흑사병 관련주도 한번 종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입니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이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흑사병 관련주가 연속해서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정바이오가 오늘 가장 강한 모습 보입니다. 상한가 진입하면서 8,02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글벳도 두 자릿수세 급등세 보였습니다. 8,35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하지만 국제약품 2.9% 상승이고요. 보령제약과 신풍제약은 장중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탄력을 조금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마스크 관련주죠. 국제약품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5,14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렌지라이프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라이프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신한지주 역시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렌지라이프가 내년 1월에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오렌지라이프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고요. 2.7%까지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 좀 많이 빠지면서 장대 음봉 나온 점 그리고 금요일과 비교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반락된 점 특징적으로
가격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오렌지 라이프가 28,350원까지 내려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장중 빨간불이 유지가 됐는데 탄력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약부합권에서 43,7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의 마감 사각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